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요, 바로 채털리 부인의 연인입니다.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종종 그냥 외설적인 소설 정도로 오해받기도 하죠. 이 작품은 사실 정열 없는 결혼 생활에 갇힌 한 귀족 여성이 영지의 숲지기와의 관계를 통해 진짜 삶이 뭔지 다시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악명 높은 불륜소설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오늘 그 스캔들 너머에 있는 어쩌면 하나의 영혼이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는지를 들여다볼 겁니다. 현대사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거든요. 자, 먼저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레이디 컨스턴스, 콘이라고 불리는 채털리 부인입니다. 그녀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생명력 없고 정체된 곳에 갇혀 있는지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남편은 클리퍼드 경,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된 귀족이죠. 문제는 이 결혼 생활이 감정적으로는 정말 완전히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대화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나누는 교감, 육체적인 따뜻함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코니의 삶이 이렇게 점점 시들어가는 와중에 아주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서 이 고여있는 물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클리퍼드 경이 간병인을 한 명 고용하는데요. 바로 볼턴 부인입니다. 이분 사연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바로 클리퍼드 가문이 운영하는 광산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클리퍼드의 전담 간병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기묘한 관계가 시작되죠.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클리퍼드라는 사람이요, 아내 앞에 있을 때랑 간병인 앞에 있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는 지적으로 잘난 척하고 감정적으로 싹 거리를 두면서 간병인인 볼턴 부인 앞에서는요, 완전히 어린애가 되어버려요. 모든 걸 의존하고 칭얼대고 심지어 자기 몸에 대한 수치심조차 그녀 앞에서는 사라져버립니다. 볼턴 부인은 클리퍼드의 몸만 돌본 게 아니에요. 그의 야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성공이라는 암캐 여신. 이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관계나 감정 이런 건 다 쓸모없고 오로지 돈, 산업, 권력 이것만을 무자비하게 좇는 게 최고라는 그런 철학을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은 거죠. 이 병화가 정말 역설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째, 클리퍼드는 볼턴 부인 앞에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어린애로 돌아가요. 둘째, 엄마한테 하듯이 자기 감정의 모든 걸 그냥 그녀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셋째, 바로 공감 능력이나 인간적인 연약함 같은 거추장스러운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 결과 훨씬 더 냉혹하고 그래서 더 유능한 사업가,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클리퍼드의 이 이상한 의존성이 역설적으로 그를 더 비인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아내 코니가 더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야말로 반란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남편 클리퍼드가 이렇게 차갑고 기계적인 세계로 점점 빠져드는 동안 코니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어디로? 바로 생명과 온기가 가득한 곳으로요. 자기 영혼이 정말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걸 느낀 코니는 집 근처 숲으로 자꾸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숲은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죽음, 기계, 효율성만을 따지는 남편의 석탄 광산과 정반대에 있는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 부활의 공간인 거죠. 그리고 그 숲에서 코니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생명의 신호들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막 알에서 깨어나는 꽹병아리들,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같은 봄비, 또 이름 모를 들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조용히 존재하는 한 남자, 바로 숲지기 멜로지를 만나게 되죠. 자, 여기서 영지의 숲지기 올리버 멜로지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걸 흔히들 그냥 불륜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소설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동안 코니의 세상에 억눌러 왔던 아주 근원적인 교감, 즉 머리와 몸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치유의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의 피를 솟구치게 한 것은 바로 그 부드러움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부드러움, 살아있는 육체에 대한 따뜻한 존중에서 온다는 거죠. 자, 이제 두 개의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힐 시간이 왔습니다. 한쪽은 저택으로 대표되는 클리퍼드의 세계, 다른 한쪽은 숲으로 대표되는 멜로지의 세계. 이 두 세계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겠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클리퍼드의 세계는 돈,
성공, 권력을 최고로 칩니다. 반면에 멜로주의 세계는 생명, 자연,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계급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요. 클리퍼드에게 하층 계급은 그냥 인간 이하의 존재지만 멜로주에게 계급 제도는 미친 괴물일 뿐이죠. 육체를 보는 관점도 극과 극입니다. 이 갈등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클리퍼드가 타고 다니던 전동 휠체어가 숲길 진흙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때 그는 멜로주에게 이걸 밀라고 시키면서 아주 잔인하게 모욕을 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면서요. 이 순간 코니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차갑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그 밑바닥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때 클리퍼드가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세요? 개인의 존재는 천박한 헛소리일 뿐이야. 신성한 것은 종족, 즉 대중이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 명의 노동자, 한 명의 개인의 감정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은 그저 더 큰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정말 무서운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자, 여기서 소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공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감정을 가진 한 인간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코니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전부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선택이 바로 소설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코니의 마지막 선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베네치아 여행 중에 멜로제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게 되고요. 돌아와서 남편 클리포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죠. 그러자 클리포드는 완전히 무너져서 어린애처럼 히스테리를 부리고 결국 그를 돌보는 건 또 볼턴 부인뿐입니다. 코니는 마침내 그 집을 떠나고 소설은 미래를 약속하는 멜로즈의 희망찬 편지로 마무리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자를 바꾼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철학을 바꾼 거죠. 멜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숲지기 자리에서 쫓겨나지만 좌절하는 대신 농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요. 거대한 산업이라는 기계의 부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흙과 생명에 직접 연결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저항이자 새로운 시작인 거죠. 멜로지의 마지막 편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늘이 무너져 내렸든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인생이란 게 그냥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 즉 생계 유지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충만하게 살아내기 위해 있다는 것. 생각해 볼 문제죠. 성공이, 효율성이 인간적인 교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0년도 더 전에 쓰인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 하면 다들 외설적인 스캔들 이런 것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요, 그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네, 맞아요. 이 책은 그냥 파격적인 연애 소설이 아니에요. 당시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렬한 저항이자 일종의 반역 행위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거죠.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책이 나오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금서로 묶여 있었어요. 아니 대체 책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던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 책에 담긴 그 급진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작가 D.H. 로렌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D.H. 로렌스는 한마디로 완전한 아웃사이더였어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말 그대로 노동계급 출신이었죠. 그러니 귀족이나 케임브리지 출신 지식인들하고는 평생을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었겠죠. 저쪽이 이성을 외칠 때 로렌스는 인간의 본능을 외쳤으니까요. 로렌스는 바로 이 소설을 통해서
당시의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믿었던 세 가지 거대한 적과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공격 대상은 바로 상류층의 위선이었습니다. 맨날 교양 있는 척 고상한 대화를 나누지만 그 속에는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과 감정적인 공허함만 가득 차 있다는 걸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근사한 개자식들. 와, 진짜 신랄하죠? 겉으로는 멀쩡하고 예의 바른데 속은 텅 비어서 죽어있는 바로 그 위선을 정통으로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겟은 산업화된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쉴 새 없이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 돈만 쫓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자연과 인간 본연의 영혼을 다 집어삼키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이 금서가 된 바로 그 이유죠. 우리의 몸, 우리의 욕망은 저급하고 수치스러운 거니까 고상한 정신을 위해서 억눌러야 한다는 생각.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이런 빅토리아 시대적 관념에 정면으로 저항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저항 정신이 소설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강력한 상징이죠. 보세요. 한쪽엔 남편 클리퍼드가 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이고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기계 같은 세계를 상징하죠. 반대편에는 연인인 멜러즈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육체, 자연, 본능 그 자체입니다.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죠. 채털리 부인은 바로 이 두 세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 코니 채털리는 바로 우리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원래는 자연스러운 생명력으로 충만한 존재인데 주변에 죽어가는 세상 때문에 숨막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니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 소설 저항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사랑 없는 머리로만 하는 결혼 생활에 갇혀 있죠. 온통 죽은 말들에 둘러싸여서 감정적으로 질식할 것 같은 상태예요. 그러다 공허한 불륜도 겪어보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녀의 진짜 각성은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을 우연히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 책은 결코 단순한 불륜소설, 스캔들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책의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점점 무감각하게 만드는 세상에 맞서서 우리의 진짜 활력, 그러니까 우리 몸과 자연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투쟁의 기록인 거죠.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점점 죽은 것처럼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살아있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이 책이 그토록 위험하게 여겨졌던 거고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온갖 디지털 소음과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당신이 잃어버리고 있거나 되찾아야 할 생명력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 본성의 어떤 부분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